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조사받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기소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오늘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021년 3월에서 4월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요. 또 이외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통해서 모두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이 사람의 당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60대 김 씨, 원래는 수년간 국민의힘의 당직을 보유했다가 10개월 전쯤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원래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해 3월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최근까지 당적을 보유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씨의 정치 성향에 대한 진술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 씨의 외조카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김 씨가 4, 5년 전에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몇 번 나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김 씨의 부동산 중개업소 인근 편의점 주인의 말을 빌리면 물건을 사러 올 때 김 씨가 항상 스마트폰으로 정치 관련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금 뒤가 되겠네요. 네, 경찰은 어제 김 씨의 집과 차, 또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 압수수색해서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칼 가는 도구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싫어서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 행사에 6차례 따라다녔고 지지자로 행세했다라는 진술도 경찰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얘기를 했지만 흉기를 지난해에 구입하고 손잡이를 개조했기 때문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냐라고 보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조금 전인 오늘 오전에 이 대표의 치료 경과에 대한 브리핑 진행했는데요. 그간에 병원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말도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법 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간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많이 회복해서 언론 브리핑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브리핑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대표가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 빗근의 위로 1.4cm 정도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수술을 진행했고 다행히 잘 회복해서 수술 다음 날 병실로 이송돼 현재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칼로 인한 외상이기 때문에 추가 손상, 감염, 또 혈관 합병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는 입장 더했습니다. 예. 자, 이제 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 이르면 오늘 정부로 이송된다고요? 네,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가리키는데요. 이르면 오늘 정부로 이송될 걸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재를 받는 대로 국회가 정부로 법안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 여전히
거부권 행사 방침 변함이 없는 거죠? 네, 확고합니다. 국회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 밝혔고 원래 정부가 어제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올 걸 고려해서 2024년도 1회 국무회의를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미루면서 이 거부권 절차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점이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거라 정치적 부담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이 또한 변수로 떠올랐는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와 법안은 별개라면서 거부권 행사 시점을 미루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대응책 마련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쌍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죠. 거부권 행사 때는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면서 국민의 70% 가까이 찬성했음을 감안하면 고민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여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수용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내일은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야사당이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 방지 여부 따지는 전문가 간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도 함께 맡는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 4월 총선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당의 인재영입위원장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내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도록 앞장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함께 일하기로 해서 한동훈, 이철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네,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거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경우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다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직접 사과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민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예. 그리고 임명 하루 만에 논란이 되자 임명 하루 만에 사퇴를 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한노인회 직접 방문해서 이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서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다 제 책임이라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낙서 테러를 당한 경복궁 담장 오늘 다시 제 모습을 보인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다시 담장이 공개됐는데요. 1단계 응급 복구 작업 마쳤습니다. 1단계만 마친 거군요. 네, 예. 레이저와 스팀 세척 거쳐서 페인트를 제거했는데 동절기 이후에는 주변 담장과 색을 맞추는 2단계 작업도 이어간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80% 정도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복원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1단계 복원 작업할 때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는데 예. 전문 장비를 빌리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소모품 비용도 1,0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29명이 넘는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이 투입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은 2020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이런 다양한 전체 복구 비용을 추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가 지정 문화재의 글씨나 그림을 그린 행위자에게 이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